네, 안녕하세요. 10주차 데이터베이스 수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울 내용은 데이터 검색 관련 SQL입니다. 예, 여기 많이 항목들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한 가지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HW5 숙제를 냈었는데 이렇게 이곳은 연결된 릴레이션을 실제로 작성해보는 이렇게 몇 개의 테이블 이렇게 연결된 테이블들을 작성해보는 숙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들이 어떤 학생께서 이제 이 다수의 테이블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질문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왜 이제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드는지 알 수 없는 이유는요. 현재 아직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저희 수업은 이제 세 가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란 이제 현실에 관심 있는 대상을 전산 자료로 옮겨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관심 있는 대상은 어떤 온라인 거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뭐 수강 신청 시스템, 수강 신청 뭐 시스템 뭐 이런 관심의 대상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어떤 현실의 대상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설계,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틀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이 이제 테이블로 이제 많이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테이블도 큰 테이블 하나로 통째로 저장할 수도 있고 테이블 각각을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이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 설계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설계가 되면은 그 설계된 틀에 따라서 입력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설계된 틀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쭈루룩 하는 이런 구축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축을 이제 완료를 하면은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하여서 실제로 음, 컴퓨터 계산 등으로 사용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 제가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알고 그냥 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3주차에 다시 한번 이제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알려진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하고자 하는 그 복잡한 대상을 그 시스템을 개체 관계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체란 사람, 사물 등의 이제 대상을 가리킵니다. 관계란 이제 이 대상들이 서로 관계하여서 일으키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복잡한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수강 신청 시스템은 그 학생이라는 대상과 과목이라는 대상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는 이 그 대상 간의 관계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수강신청 시스템은 사람과 과목이라는 대상으로 이제 나눠지고 그 대상이 관계하여 일으키는 사건, 수강 신청하는 그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구매자라는 구매자라는 개체가 있고요. 판매자라는 개체가 있고요. 또 제품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대상을 개체와 관계로 나눠서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개체와 관계를 각각 개체 테이블 따로, 관계 테이블 따로 이렇게 테이블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분리하여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알려진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는요,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이 시스템을 학생 개체, 과목 개체,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과목을 듣는 수강 신청 관계 개체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관계에 이제
사건으로 나눴기 때문에 개체 테이블, 학생 테이블, 과목 테이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고요. 관계 테이블은 수강 신청 테이블 이것을 별도로 보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테이블을 보관하는가? 개체와 관계별로 이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이라고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체 따로, 관계 따로 이렇게 테이블 나눠서 보관을 합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13주차에 이제 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체 따로 관계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한다고 이제 현재까지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설계 전문가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잘 설계되었다고 가정을 이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설계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학생이란 테이블, 그다음에 과목이란 테이블, 요거는 지금 객체 테이블이고요. 수강 신청은 이제 이 두 객체에 의해서 관계돼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미 틀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세 개의 이제 이미 학생 테이블, 수강 신청 테이블, 과목 테이블을 테이블 세 개를 만들기로 이미 설계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에 따라서 입력될 데이터들이 수집도 완료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테이블에는 이 세 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에는 이 세 개의 이제 과목이 있고요. 수강 신청 테이블에는 세 개의 수강 신청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 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이제 수강 신청 데이터들이 이미 수집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수집이 다 완료됐다고 하였을 때, 수집까지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우리 물리적인 이제 컴퓨터 전산에 실제로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전산화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SQL 명령을 통해서 전산화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전산화를 지금 완료했기 때문에 이 전산화 완료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이 실제로 전산화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실무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매우 중요한 지금 부분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하는 그리고 또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SQL이라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SQL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전산하고 또 전산된 것으로부터 이제 전산 검색 결과를 이제 불러오고 이런 관리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관경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명한 소프트웨어로 MySQL, 오라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그다음에 포스트그레 SQL, IBM의 DB2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또 입력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고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로 쓰는 것이 SQL 언어입니다. SQL 언어는 이 모든 서로 다른 종류의 관경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의 표준 인터페이스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SQL 언어를 이제 배우면은 이 나머지 이제 관리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SQL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관리 소프트웨어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지금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 다오 라고 하는 모든 이런 명령 작업이 SQL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QL 명령어는 우리가 이 세 종류가 있다고 이제 배웠죠. 명령어를 이제 세 종류로 이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입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테이블을 만들고 또 구조를 이제 생성하는 또 변경하고 제거하는 기능의 명령 종류들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create 테이블, alter 테이블, drop 테이블 같은 테이블을 이제 조작하는 명령어가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는 이렇게 정의된 테이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 이후에 테이블의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하고 또 검색하는 기능의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insert,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 다음에 딜리트 데이터 이런 명령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제어들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접근 및 사용 권한을 이제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SQL 명령어가 여러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이제 분류가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서 검색에 관련된 SQL 명령어죠. 예, 특히 이제 하나의 이제 테이블에서 우리가 테이블이 쭉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놨으면은 이 중에서 특정한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다오 할 때 쓰는 SQL 명령어들을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select from, where, 집계함수, group by, order by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한 검색 명령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 검색 SQL에 대해서 이제 개괄을 좀 해보고자 하면요. 그 다음에 관계대수와 검색 관련이 SQL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대수는 우리가 배웠죠. 릴레이션 이론에서 이렇게 데이터 검색을 위한 연산 이제 기호들의 이제 집합이었습니다. 근데 SQL은 뭐냐면은 이 관계대수를 편리하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재정립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대수를 재정립했기 때문에 관계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관계대수 연산들 우리가 배웠죠. 셀렉션, 프로젝션, 카티션 곱 이런 연산들이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SQL 명령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SQL을 금방 익힐 수가 있습니다. 검색 관련 SQL들을요. 예, 그리고 이런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대수와 검색 SQL은 관계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관계적으로 완전하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관계대수로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질의는 SQL로 기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관계적으로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개념도 좀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근데 관계대수와 이제 SQL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SQL은 정말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이고요. 이론을 소프트웨어로 재정립한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실용적입니다, 매우. 그래서 요 이론과 항상 이제 현실, 실용은 갭이 좀 있죠. 그래서 좀 갭이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그 실용적인 측면은 아닌데요. 관계대수는 이제 계산 순서를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배웠듯이 프로젝션 한 다음에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카티션 곱이 있다고 치면은 뒤에서부터 차례로 가로에 있는 데부터 차례로 계산이 이제 실행이 되죠. 근데 SQL은 계산 순서가 명시적이진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규칙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비절차적 언어라고 하고요. 관계대수는 계산 순서가 명시적으로 아예 명료하기 때문에 절차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은 무엇이 있냐면요. SQL 언어는 검색 결과에서 기본적으로 중복이 허용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수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결과가 뭐 중복값이 있다고 치면은 중복을 이제 없애고 하나의 값으로 이제 바꿔주잖아요. 근데 SQL은 검색 결과의 기본적 설정이 무엇이냐면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장학금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 SQL은 지금 중복이 몇 개 있죠? 중복값 그대로 결과로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SQL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중복값을 제거하고 유니크한
값으로 이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결과를 나오고 싶다 그러면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distinct라고 하는 SQL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수에서는 이 중복이 제거된 이 출력값이 기본 설정으로 된 값이라고 한다면은 SQL에서는 이 중복이 이제 허용된 상태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이 관계대수 SQL의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QL은 검색 결과에서 순서가 또 존재합니다. 관계대수는 뭐 순서가 없었죠, 검색 결과에서. 근데 SQL은 order by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order by 장학금 이름 하면은 장학금 이름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대학, 학장의 이 순서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이제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 허용이 기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실용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시고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터 검색 SQL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쭉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명령어들은 그 기본 검색 연산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자주 쓰는 연산을 위주로 우리가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다음에 덜 쓰이는 연산들은 차근차근 이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 데이터에서는 기본 연산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연산은 테이블 선택, 행 선택, 열 선택입니다. 테이블 선택은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하는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 선택은 이 선택된 테이블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고르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지급된 데이터를 필터해라. 여기서 뭐 이런 행들을 이제 고른다든가요. 그 다음에 다항 조건식도 그때 배웠죠. 다중으로 이제 지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10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지급된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를 하면은 이 두 개만 남겠죠. 이런 식의 행을 고르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을 고르는 연산도 있습니다. 열은 그 속성 중에서 결과로 출력할 속성을 이제 골라주면 됩니다. 전체 열에서 장학금 이름이라든가 장학금 지급 연도만 이제 보겠다 한다고 하면은 이 두 개지 열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기본 검색 연산을 이제 순서는 테이블을 일단 고르고 그 다음에 행을 고르고 열을 고르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장학금의 이름은 이렇게 봤을 때 장학 지급 테이블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데이터 행을 고르고요. 요 두 번째 행,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이겠죠. 그 다음에 장학금 이름을 출력을 합니다. 열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서 장학금 이름 100만 원 이상인 대학 장학금, 다음에 국가 장학금 2개. 이렇게 세 개의 행이 있는 세 개의 행과 하나의 열이 있는 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고르고 그 다음에 행 고르고 열 고르고 이것이 이제 기본 연산 세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연산은 그 외에 이제 좀 더 부가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연산들입니다. 그룹화 연산은 데이터를 타겟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값끼리 묶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렇게 뭐 장학금 뭐 지금 연도에 따라서 묶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묶이고요. 이렇게 묶이고요. 이 데이터 그룹화 연산은 또 집단 함수 연산과 같이 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 타겟 속성에 대한 데이터 값의 통계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지급 금액 2019년도에 대해서 지급 금액의 합을 구하라. 요 합들을 이제 구해지게 되겠죠. 집단 함수 이렇게 집단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렬은 이제 SQL에서 좀 더 특이적으로 쓰이죠. 이 출력 결과를 정렬하고 싶을 때 하는 이런 연산도 있고 중복 제거 출력된 값이 SQL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죠. 중복을 제거하고 싶으면 특별히 중복 제거라는 연산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기타 연산들, 기타 연산들은 정말 기타 연산이고요. 그 중요한 연산 아까 전에 기본 연산 세 가지가 더 중요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검색 SQL에 대한 이제 개괄을 좀 더 문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가지 기타 연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select from where가 이제 그 세 가지 테이블을 선택하는 것이 from 이제 이 명령어고요. 다음에 행을 선택하는 것이 where이고, 다음 열을 선택하는 것이 select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일단 기본 연산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뭐 그룹화하고 그룹 주권을 하고 그다음에 정렬하는 이런 연산들은 기타 연산이어서 좀 더 이제 비중을 낮게 보고 일단 요 세 가지 기본 연산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예를 들어 북이라는 테이블에서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책의 이름과 출판사를 검색하시오. 이런 지리를 SQL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select from where를 이렇게 쓰는데요. 첫 번째 줄 select,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맨 처음에 근데 특이하게 테이블 선택하는 from 북을 먼저 쓰고요. 북이란 테이블로부터 그 where, 그 price,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행들을 고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그 북네임, 책 이름과 출판사를 이제 열로 골라서 이렇게 검색을 해라 하는 게 이 select from where이라는 이 검색 SQL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한 덩어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select from where가 키워드 명령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요 from에 있는 이제 뒷부분, 여기 테이블 이름이 나오는 거 보시고요. where 뒷부분은 검색 조건, 예, 그 속성이라는 price라는 이제 그 가격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10,000원 이상인 데이터를 골라라 할 때 이제 여기 검색 조건이 여기 나오는 거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열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북네임과 퍼블리셔는 그 속성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네임, 책의 이름, 퍼블리셔, 출판사,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속성 이름으로 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문법에서 하나 더 보시면은 select from은 지금 대가루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가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루가 없는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없어도 선택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요 vertical bar는 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select from은 반드시 필수적인 지금 이제 그 키워드고 사실 where까지도 거의 필수적으로 씁니다. 나머지는 이제 선택적으로 쓰거나 안 쓰거나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 연산 세 가지는 select from where, 테이블 선택, 행 선택, 열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검색 SQL의 내부 실행 순서가 이 SQL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차가 검색 수행하는 연산 수행 절차가 명시적이지 않은 비절차 언어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실행 순서가 이렇게 그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이 select 첫 번째 줄은 맨 마지막에 실행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차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부터 차례로 실행이 되고 1, 2, 3, 4, 5 이런 실행 순서고 맨 첫 번째 줄은 맨 마지막에 실행된다. 이 원칙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그 SQL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줄 from부터 where 실행하고 group by 실행하고 having 실행하고 order by 실행하고 그 다음에 select를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 SQL 내부 실행 예시를 한번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고객의 전화번호를 찾으시오. 요거는 이제 그 SQL 언어로 표현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커스터머라는 테이블로부터 그 네임 속성, 이름 속성이 김연아인 데이터들을 고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줄부터가 실행 순서 1입니다. 이렇게 순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첫 번째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테이블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로부터
네임이 김연아인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속성 중에서 폰이라는 속성을 이제 셀렉션해라 라는 것이 이 실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SQL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select는 그 우리가 관계대에서 배웠던 셀렉션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실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from 지금 이 두 번째 줄을 실행한 거죠. from 테이블, from 커스터머 테이블을 이제 이게 중간 결과가 지금 되는 것이고요. 이걸 실행하면은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것은 where, 그러니까 행을 선택하는데 그 조건은 네임이 김연아인 행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커서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확인합니다. 얘는 네임이 박지성이네, 김연아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패스. 그다음에 네임이 두 번째 줄은 김연아구나. 얘는 그러면은 결과에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줄 네임이 장미란이네, 패스. 네임이 추신수, 패스. 네임이 박서열이, 패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SQL 명령어에서 이 밑에가 더 없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줄을 마지막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select phone. 그러니까 폰이라는 열을 골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로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최종 결과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SQL 실행한 결과도 항상 테이블이다. 그때 관계대수의 연산 결과가 항상 릴레이션이었듯이 SQL도 마찬가지로 SQL의 실행한 결과는 항상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뭐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테이블을 고르고 그다음에 줄, 웨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고르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를 출력할 때 어떤 속성 값만 보고 싶냐 이렇게 어떤 출력에 대한 마지막으로 출력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될 정보만 골라주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줄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어떤 우리가 출력될 결과에서 보고 싶은 결과만 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줄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은 맨 마지막에 수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쭉 수행을 하고 첫 번째 줄은 출력 결과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만 골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수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러면은 이 명령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시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제 select from 문법입니다. 예, 그 where 없이도 이제 select from이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select from은 이제 지금 대괄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괄호가 없죠. 지금 나머지는 대괄호가 있는데요. 반드시 이제 검색 SQL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 명령어 부분입니다. 이 from 테이블로부터 속성의 이름은 열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다오 이런 연산 내용이고요. 여기에 붙은 all과 distinct는 모든 열에 대한 이제 키워드이고요. distinct는 결과에서 이제 중복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select from 예시를 보시면은 이 from 북이라는 이제 테이블에서 북네임과 프라이스를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서 테이블에서 이름과 가격을 검색하는 SQL문은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요게 한 덩어리가 끝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SQL은 줄 바꾸는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지 끝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났다.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이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예, 우리 어떤 서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점 데이터베이스는 세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네요.
보시면은 북 테이블, 오더 테이블, 커스터머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객체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 여기 객체 관계에서의 관계는 릴레이션과는 다른 릴레이션십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객체고 어떤 것이 관계일까요? 객체는 이제 책이죠. 책들은 각각은 객체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들은. 그 다음에 고객도 객체죠. 그리고 이제 오더는 지금 이 책과 관계들이 이제 서로 관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고객이 이 책을 구매하게 되면은 주문하게 되면은 오더라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오더를 보시면은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북을 어떤 책을 주문했다.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개의 관계가 객체의 관계가 이제 연결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 테이블 따로, 커스터머 테이블 따로, 북 테이블 따로, 오더 테이블 따로 이런 식으로 객체의 관계들을 분리해서 이제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테이블을 각각을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 보관된 다수의 테이블들이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소점이라고 하는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모든 도서의 이름과 가격을 검색하시오. 이 질의를 어떻게 할까요? 도서 정보는 책 정보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from 맨 처음에 북이란 테이블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게 from 북이고요. 그럼 select 그 중에서 이름과 가격을 지금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검색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북네임과 프라이스만 이제 보이면 됩니다. 북네임과 프라이스 부분만요. 그래서 이제 이 SQL 문이 이렇게 select from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북이란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북이란 테이블 중에서 북네임과 프라이스를 이제 속성을 이제 고르면 열을 골라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select from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관계 데이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냥 파이, 북네임, 콤마 프라이스 하고 그 다음에 북 요거를 지금 SQL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북이라는 테이블에서 이 속성 북네임과 프라이스 속성을 프로젝션 해라 하는 것을 표현한 게 SQL문이 요것입니다. 요거. 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모든 도서에서 가격과 이름을 검색하시오.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격과 북네임을 이렇게 셀렉션하면 되겠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프라이스 이 관계대수에 대한 SQL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대수에 대한요. 근데 SQL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스를 먼저 써줬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결과 열에 먼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북네임은 두 번째 열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프라이스가 네 번째 열이고 북네임이 두 번째 열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셀렉트하고 프라이스를 먼저 이제 속성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과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 먼저 북네임 다음 이렇게 지금 출력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도서의 도서 번호, 주소 이름, 출판사, 가격을 검색하시오. 네, 지금 그래서 도서 번호, 북 아이디,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까지 해가지고 모든 속성을 지금 다 출력하도록 지금 SQL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별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속성을 다 출력할 때는 그 예약어로 별을 쓰면 됩니다. 아까 ol을 써도 되고요. ol 또는 별을 쓰면은
우리 특별히 이제 어떤 열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열을 그냥 다 결과로 보여다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서 모든 열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질의를 보겠습니다. 도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출판사를 검색하시오. 출판사는 퍼블리셔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라는 테이블에서 그 퍼블리셔라는 속성의 열을 골라다오. 요겁니다. 요 질의는 이렇게 SQL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는 요 부분이 요 열이 쭉 나오겠죠. 네, 보시다시피 이 SQL은 기본 설정이 중복을 허용합니다. 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대한미디어, 굿스포츠 이런 중복 값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면은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요 select와 그 속성의 이제 그 사이에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퍼블리셔 하는데 distinct 구별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애들은 다 지우고 유니크한 값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검색 SQL문에서 where문의 문법을 지금 보겠습니다. where는 이 뒤에 이제 검색 조건이 이제 오는데요. 이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 행을 선택하는 이 문법입니다. 명령문이고요. 그래서 where의 예시는 이렇게 북이란 테이블에서 그 가격이 2만 원 미만인 도서를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특별히 이제 열에서 속성들에서는 선택할 필요 없다. 모든 열을 그냥 다 보여달라. 는 것이 이제 그 웨어의 예시입니다. 이 웨어절의 조건에서는 이제 이런 비교 연산자들, 비교 연산자, 범위 연산자, 비트윈이라는 특별한 이제 연산자가 사용 가능하고요. 집합 연산자, 집합 연산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요 집합 1만, 2만, 3만 안에 있냐 포함이 되면은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조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트윈 연산자는 가격이 이 만과 2만 사이에 속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턴 연산자도 있는데요. like라는 이제 연산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북네임이 축구의 역사랑 같냐? 이거는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지금 그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이 따옴표를 써줬죠. 축구의 역사. 요거랑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나중에 그 라익은 또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is null, is not null인데요. 그러니까 가격이 널 값이냐, 아니면 is not null, 널 값이 아니냐는 이제 조건들 쓸 수가 있고요. 복합 조건, and, or, not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이제 조건들, 여기서 중요한 조건들이 뭘까요? 많이 쓰는 조건, 비교가 제일 많이 쓰겠죠. 비교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검색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교 연산자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교 조건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란 테이블에서 요 지금 SQL 지뢰를 이제 읽어보면요. 북이란 테이블에서 그 가격이 2만 이하인 데이터들을 이제 골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열들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이란 테이블에 가서 가격이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요. 한 줄씩 커서가 이제 움직여 가면서 가격이 2만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7천, 13,000, 8천, 6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쭉쭉 하면서 요거의 조건이 만족하는 이 행들만 쭉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결과가 from where까지 하면 중간 결과가 요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셀렉션 열을 좀 더 열을 셀렉션한 게 있냐? 셀렉션한 게 없죠. 모든 열을 다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결과가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줄은 맨 마지막에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블을 고르고 테이블로부터 where 한 줄씩 커서가 움직여 가면서 이 조건을 그 열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열의 첫 번째 열의 조건 프라이스 값이 7,000을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2만보다 작다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족됐기 때문에 출력하고 이 부분은 13,000도 만족됐기 때문에 두 번째 열도 출력하고 세 번째 열은 중간결 포함이 안 되겠죠. 2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웨어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중간 결과를 그래서 웨어까지 하면 중간 결과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 첫 번째 셀렉트하는 그 열을 골라내는 연산이 있는지 연산이 수행하게 되는데 모든 열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가 최종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비교 범위 조건 연산이 또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 범위 조건 연산은 비교 연산에 그 비교 연산은 사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굳이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식을 하나 외우기도 좀 벅찬데 굳이 더 외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만에서 2만 사이인 조건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 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요 질의를 수행할 때 맨 처음에 북이라는 테이블을 고르고 이게 중간 결과 첫 번째 요 프롬까지 수행했을 때 중간 결과는 요 테이블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를 이제 수행을 하죠. 커서가 이제 움직여 가면서 만에서 2만 사이인지 이 프라이스 속성이 첫 번째 열은 어떤가요? 첫 번째 열은 프라이스가 만에서 2만 사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커서가 첫 번째 열은 패스하고요. 두 번째 커서가 두 번째 행에 왔을 때 그 프라이스가 만에서 2만 사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행에서 커서는 두 번째 행을 결과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만에서 2만 넘어갔죠. 2만 그렇기 때문에 출력 안 하고요. 네 번째 행은 또 출력 안 하고요. 2만 넘어갔죠. 다섯 번째 행도 출력 안 하고 여섯 번째 행 출력 안 하고 일곱 번째 행 만에서 2만 사이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웨어까지 모두 수행을 했을 때 중간 결과는 이 부분입니다. 웨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특정한 열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산 특정한 열을 모든 열을 지금 그냥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 자체가 최종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범위 조건 연산은 비교 연산과 AND 연산의 그 다항 조건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조건 연산자. 그러니까 이 퍼블리셔가 굿스포츠와 대한미디어라는 이 집합 안에 포함되냐라고 이제 집합 조건 연산자를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이제 굿스포츠 혹은 대한미디어인 도서를 검색하시오라고 할 때 퍼블리셔 북이란 테이블에서 첫 번째 줄 이 퍼블리셔 요 출판사 값이 굿스포츠나 대한미디어라는 그 집합 안에 값으로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나무 수는 두 번째 행에서 나무 수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굿스포츠나 대한미디어 출력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결과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과를 한 번에 이제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열부터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중간 결과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where 중간 결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줄 중간 결과를 생각하셔서 이제 최종 결과를 생각하시면은 계산을 차근차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디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냐 이런 것입니다. 안 될 때 오히려 참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스포 이 첫 번째 행에서 굿스포츠 대한미디어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포함이 안 돼야지 지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요. 오히려 두 번째 행은 나무수가 이 굿스포츠나 대한미디어에 그 집합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게 해서 이 두 번째 행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일곱 번째 줄도 지금 이상미디어가 굿스포츠 대한미디어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결과로 출력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과 나디는 완전 정반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패턴 조건인데요. 패턴 조건은 특히 이제 문자열에서 사용되는 조건 연산입니다. 북네임이 축구의 역사와 같냐는 이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는 항상 그 문자열이든 숫자든 다 쓰는 같아 동등 연산자이고요. 라익은 특별히 이제 그 문자열에서 쓰는 동등 연산자입니다. 축구의 역사가 북네임이 축구의 역사인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여기서 북을 이제 고르고요. 북 테이블을 고르고 그다음에 쭉 가서 북네임이 한 줄씩 내려가다가 북네임이 축구의 역사 이 첫 번째 줄만 결과로 나오겠네요. 첫 번째 줄만 결과로 나온 이 부분이 from where까지 한 중간 결과고요. select 근데 북네임과 퍼블리셔를 이제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그 열을 선택했을 때 최종 결과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네, 근데 라익은 아까 패턴 조건 연산자라고 했는데요. 라익 그 문자열은 특히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패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센트 축구 퍼센트라고 이제 해보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퍼센트는 지금 0개 이상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축구 퍼센트는 앞에 어떤 문자, 0개 이상의 어떤 문자가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예를 들어 북네임이 퍼센트 축구 퍼센트 첫 번째 줄 볼까요? 북네임이 축구의 역사잖아요. 요거는 지금 축구 앞에 아무 글자도 안 들어왔죠. 아무 글자도 안 들어오는 거는 허용합니다. 이 패턴에 허용하고요.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뒤에 의 역사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의 역사. 의역사도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가 이 의미는 뭐냐면은 축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축구의 역사, 축구가 포함되어 있죠. 축구를 아는 여자, 축구하는 여자, 축구 포함되어 있죠. 축구의 이해, 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근데 요 와일드 카드 퍼센트 와일드 카드 말고 요 언더바 와일드 카드가 있는데요. 언더바 와일드 카드는 이제 개수가 아예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이 언더바는 그러니까 이 패턴 like 뒤에 이제 패턴으로 쓸 때 언더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더바는 이게 한 글자 임의의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 한 글자는 이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네임 like 언더바 9% 하면은 9라는 이제 글자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아무 글자가 안 와도 되고 모든 글자가 뭐 10글자, 20글자가 와도 됩니다. 근데 앞에는 한 글자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축이라는 이제 첫 번째 행에서 이게 왜 만족했냐면은 축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패턴에 지금 만족을 한 것이고요. 뒤에 일곱 번째 줄은 야라는 지금 여기 언더바에 지금 야라는 게 만족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조건을 만족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검색하는 게 언더바 의
퍼센트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 패턴이 나타내는 의미는 앞에는 첫 글자는 아무 글자가 와도 되고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의여야 되고 그 이후에는 모든 글자든 상관없다. 이런 패턴을 만족하냐?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축구의 역사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글자는 축이죠. 두 번째 글자는 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글자가 의냐? 의가 아니잖아요. 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패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축구하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의라는 글자 자체가 없고 여기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글자가 의여야 되는데 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상태로 만약에 요 라이크 퍼센트 요거 대신에 요거를 입력을 이렇게 썼다고 치면은 결과로 아무 결과도 안 나옵니다. 패턴 검색은 이제 이 문자열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패턴 검색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SQL 문법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차 번호 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차량 번호. 예. 근데 어떤 앞에 보통 네 자리잖아요. 앞에 글자가 999인 차량 번호를 검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 차량 번호 like 999 세 개 하고 언더바 해도 되겠죠. 언더바는 이제 전체는 네 글자여야 되는데 마지막 글자는 아무 글자여도 된다. 앞에 세 글자는 구여야 된다. 이런 패턴에 대한 정의고요. 만약에 여기가 퍼센트여도 되죠. 이 퍼센트면은 이제 앞에 세 글자는 999여야 되고 뒤에는 없어도 되고 한 글자여도 되고 두 글자여도 되고 세 글자여도 되고 100글자여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999라는 이런 패턴이라고 치면은 이것도 이 999라는 값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 패턴에 만족하고요. 9993도 만족하고 9933도 만족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패턴이 우리가 지정한 패턴이 퍼센트가 아니고 언더바라고 치면은 9993만 만족하고요. 999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족하지 않고 얘는 만족하고 9997은 만족하고 99977 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뒤에 한 자리라고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글자 개수가 한 개인 임의의 글자라는 의미고요. 퍼센트는 글자 개수가 0개 이상인 글자 개수가 없어도 되고 모든 글자여도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패턴은 이제 특정한 이제 몇 개의 문자를 할 때, 쓸 때 이런 대괄호나 이제 not 대괄호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 복합 조건 뭐 이렇게 북네임에서 그 축구라는 이제 글자가 들어가고 축구에 관한 도서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검색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즉 책 제목이 축구가 들어가고 가격이 2만 원 이상인 도서를 검색하시오. 예. 그리고 출판사가 굿스포츠 혹은 대한미디어인 도서를 검색하시오. 퍼블리셔가 굿스포츠, or 퍼블리셔가 대한미디어. 네. 요런 이제 and나 or로 연결된 복합 조건도 이렇게 우리가 where의 조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계함수를 볼 텐데요. 우리가 집계함수 그 관계 대수할 때 배웠었죠. 이 관계대수의 집계함수를 이제 SQL의 문법으로 쓰는 게 이제 집계함수의 SQL 문법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계함수는 어디 부분에 쓰냐면요. select에 씁니다. select 있는 쪽에다가 예를 들어 from order, order라는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한 그러니까 주문이죠. 주문 테이블에서
도서의 총 판매액을 구하시오. 이 오더 테이블에서 지금 총 판매액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SQL 명령 어떻게 쓰냐면 되면은 일단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from order, 그러니까 order란 테이블을 고르고 그 다음에 select sum sale price, 그러니까 그 sum 이 세일 프라이스를 셀렉을 하는데 sum이라는 이제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sum sale price라는 그 속성 이름에 이제 테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값들의 합이 이제 구해져서 이렇게 이 단순한 값이 하나 있는 테이블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속성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as라는 명령을 쓰는데요. 예. 여기다가 뒤에다가 똑같은 지금 위에 이제 질이랑 똑같은 SQL 쿼리랑 좀 똑같은 것이고요. 마지막에 as 총 매출만 붙인 겁니다. as란 뭐뭐처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um sales price를 총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부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이 바뀌었죠. 속성 이름이 sum sales price에서 총 매출로 이렇게 바뀐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집계함수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sum sales price에서 총 매출하고 그다음에 만약 where도 있다고 치면은 커스텀 아이디가 2인 이 주문한 도서 중에서 김연아 고객, 2번 고객, 2번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총 판매액을 구하시오. 그래서 커스터머 2인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이제 SQL 문법 질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더란 테이블에서 그 커스터머 아이디가 2인 애들의 나중에 세일 프라이스에 대한 썸을 구하라. 네. 아마 SQL을 처음 하시는 게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원칙만 지키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셀렉트 첫 번째 줄은 맨 마지막에 계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 from부터 해가지고 테이블 셀렉션, where 조건문 셀렉션 조건에 대한 데이터 고르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줄 셀렉트 열 고르기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열 고르기에 그 집계 함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도란 테이블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총판매, 평균값, 최저값, 최고값을 구하라. 거의 이제 통계 테이블 구하라는 겁니다. 오더란 테이블에서 세일즈 프라이스를 썸해서 이름을 토탈이라고 재정의하고 또 세일즈 프라이스 그러니까 값에 대해서 매출 값에 대해서 에버리지 한 값을 이름을 에버리지라고 재정의하고 재명명하고 그다음에 최소값을 마찬가지로 미니멈이라고 명명하고 세일즈 프라이스에 대한 맥스 값을 맥시멈이라고 재명명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집계 함수들 sum, average, count, max, min 이런 거 있으신데요. count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오더에서 count를 해라. 그러면은 오더란 테이블이 뭐죠? 중간 결과. 첫 번째 from 테이블을 from 이제 요 두 번째 줄을 실행했을 때 중간 결과는 오더 테이블입니다. 오더 테이블에서 데이터 개수 지금 몇 개인가요? 총 10개죠. 그래서 카운트 별 하면은 10개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문법을 해볼게요. 그룹 바이도 저희 그 관계대소 할 때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그룹 바이는 이제 그 각 어떤 속성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바이를 이제 쓰게 되고요. 커스텀 아이디 고객별로니까 고객 아이디별로 해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뭉텅뭉텅이 지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고객별로 주문한 도서의 총 수량과 총 판매액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오더 테이블인데요. 이게 오더스 테이블을 지금 주문 테이블로부터 그 그룹 바이 고객별로 이제 그룹을 짓고 셀렉트 해라. 커스터머 아이디 주문한 도서와 그 주문한 도서의 개수와 수량 개수와 카운트와 그다음에 총 판매액 이렇게 세일즈 프라이스 총 판매액을 계산을 해서 이름을 도서 수량이라고 도서 수량과 총액이라고 재명명해라 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룹 바이 실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이제 그룹을 짓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은 얘네들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얘네들로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래서 그 그룹핑한 애에 대해서 도서 수량은 카운트죠. 여기가 지금 원래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그래서 총 3개네요. 그래서 카운트 3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프라이스의 썸이죠. 그래서 요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썸 33,000, 39,0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스텀 아이디 2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가 2개죠. 그래서 카운트는 2개가 된 거고요. 합은 15,000이 된 거고 커스텀 아이디 3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개수는 3개고 그 다음에 총액은 요 세일즈 프라이스의 썸이니까 31,000이 된 거고 커스터머즈 아이디 4에 대해서는 데이터 개수가 2개고 그 다음에 총액은 요거 2개 합산 33,000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룹 바이는 이제 해빙이라는 이제 명령어와도 같이 쓰입니다. 해빙은 뭐냐면은 그룹 바이 하고 나서 그룹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검색 조건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이제 주문 도서의 총 수량을 구하시오. 네, 그 주문 테이블에 대해서 고객별로 그룹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총 수량을 구한다. 그룹 아이디, 커스텀 아이디와 카운트 총 수량 개수를 이제 도서 수량이라는 속성 이름으로 재명명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돈 2권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해당된다. 그룹을 이제 지었을 때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이제 해빙에 이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가격이 이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가격이 8,000원 이상,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가격이 8,000원 이상인 도서를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 구매한 고객이기 때문에 일단 오더 테이블을 이제 봐야 되고요. 오더 테이블을 봐서 그다음에 그 가격이 8,000 이상인 고객 도서를 구매했기 때문에 세일즈 프라이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8,000 이상인 조건을 이제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별로 주문 도서에 고객별로니까 이제 또 커스터머 아이디별로 이제 그룹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단 2권 이상의 구매를 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지금 2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력해야 될 거는 고객별 주문 도서의 총 수량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룹 바이와 이제 해빙 절의 문법의 주의 사항은 그룹 바이에서는 이제 이 그룹 바이 한 애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커스텀 아이디로 그룹 바이 했다면은 셀렉션 문에서 커스텀 아이디가 나와야 되고요. 커스텀 아이디가 지금 안 나오고 북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틀린 예다. 셀렉트 절에 이제 북 아이디 속성이 올 수 없다. 해빙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해빙절 할 때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 select from where 하고 그 다음에 group by 해빙이어야 된다.
만약에 select from having where라고 하면은 헷갈리고 요거는 이제 순서가 틀렸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order by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을 보시면요. 이 속성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서를 이름 순으로 검색하시고 하면은 도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색을 하는데 이 이름순, 도서 이름에 대해서 정렬된 순서로 검색을 하라고 할 때 order by를 이렇게 명령으로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SQL이 그 영어를 이렇게 읽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북이라는 이제 테이블로부터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order by 그 북네임으로 지금 정렬을 해서 보여줘라 이런 그 영어의 이제 읽는 문법에 따라서 이제 읽힐 수 있도록 SQL이 지금 그 언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order by 북네임이기 때문에 북네임의 그 원래는 북이 지금 이 북 아이디 순서로 지금 정렬이 돼 있었는데 북 아이디에서 order by 북네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은 북네임의 지금 순서로 영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랑 마바사 순의 순서로 이제 정렬돼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도서를 가격 순으로 검색하고, 그러니까 오더 바이 할 때 그 중복돼서 이제 오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격 순으로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지금 13,000원인 애들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같으면 이름 순으로 정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순서에 따라 씁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이게 정렬 순서 1, 가격 순으로 정렬하라. 그 다음에 콤마하고 북네임을 많이 썼다 그러면은 가격이 동일할 때는 북네임 순서로 정렬해라. 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검색에 관련된 SQL 명령어 문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select from, where, 집계함수, group by, having 또는 order by와 같은 SQL문들을 좀 배워봤고요. 숙제를 제가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